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막혀야 배우는 건 늦다. 공자는 배움의 4단계를 말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최고지만 스스로 배우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문제는 막혀야 겨우 배우는 사람, 그리고 막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장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배우는 자세에서 옵니다. 기계가 고장 나야 설명서를 찾지 않나요? 건강 문제가 생겨야 정보를 찾아보지 않나요? 일이 꼬여야 진작 물어볼 걸 후회하지 않나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배우는 습관,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이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쫓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말할 때 증전만 강가에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며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 소박한 꿈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말마다 뭐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서 휴대폰만 보고 끝나는 경험, 누구나 있죠. 공원 산책길에서도 이어폰 끼고 영상 보느라 새소리를 못 듣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걷다 보세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윗사람 모실 땐 손님 아닌 시종처럼. 이는 공자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과 함께 식사할 때 임금이 조상께 제사 올리는 동안 손님처럼 기다리지 않고 시종처럼 먼저 음식을 맛봤습니다. 회의 시작 전 상사가 자료 준비할 때 먼저 프로젝터를 켜거나 어른이 식사 준비하실 때 수저를 놓는 순간이 있죠. 큰일도 아닌 것 같지만 섬기는 마음은 이런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조짐을 읽고 생각하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 가르침은 암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작은 조짐을 미리 파악하여 깊이 사유하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배움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지혜를 실제 삶에서 구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 목표를 빼곡히 적어두지만 2월이 되면 다이어리는 그대로인 경험 있죠? 계획은 완벽한데 실행은 제로인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보는 게 100개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원칙 있는 사람은 섬기기 쉽지만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편합니다. 원칙이 명확하고 공정하니까요. 하지만 아첨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옆 동료는 술자리 분위기 맞추기로 더 빨리 승진하는 걸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인정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밀어주고 적극적인 사람은 말린다. 공서화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자 공자가 한 설명입니다. 제자 영구는 소극적이라 용기를 북돋웠고 자로는 무모해서 신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조언도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해봐 라고 하면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천천히 신중하게 가 필요하죠. 같은 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군자는 옳음을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 이 가르침은 선택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와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익보다 의리를 앞세우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긴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쯤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이 선택이 사람을 나눕니다. 음식이 소박해도 정성은 최고로 대하라. 공자가 제사의 본질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재물이 화려한가 보다 경건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릴 때 고급 재료가 아니어도 깨끗하게 상차림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순간 있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비싼 재료보다 정갈하게 준비하는 마음이 더 큰 의미입니다. 먹고 자기만 하면 삶이 무너진다. 공자가 경고한 것은 무기력한 일상의 위험성입니다. 하루 종일 배만 채우고 머리는 쓰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차라리 바둑이나 장기라도 두며 정신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주말마다 침대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영상만 보다가 일요일 밤이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했네 하며 허무해지는 순간이 있죠. 몸을 움직이든 책 한 권을 읽든 뭐라도 해보면 훨씬 만족스러울 겁니다. 군자도 때로 어질지 못하지만 소인이 어지렀던 적은 없다. 공자는 군자도 실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차이는 태도죠. 군자는 반성하고 고치지만 소인은 변명만 합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가, 남 탓만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가 이 둘을 가릅니다. 다양한 것을 배우며 즐긴다. 배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공자는 도덕 기초를 다진 군자가 학문과 예술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군자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유튜브로 요리법을 찾아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 있으시죠? 배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누가 물어도 끝까지 답한다. 공자는 질문자의 신분이나 수준을 보지 않고 문제의 양쪽 끝을 모두 두드려 철저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성심껏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보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올렸을 때 검색하면 나와요라고 퉁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순간이 있죠. 그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 가르침은 숨김없이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스승은 비법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가 진정한 가치를 만듭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눈다 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밝혔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업무를 물어볼 때 이거 알려주면 내 자리 위태로운데 망설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선배를 보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부모가 실패 경험까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자녀는 더 많이 배웁니다. 작은 일에 큰 칼 쓰지 마라. 공자는 일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하게 큰 수단을 동원하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효율적인 삶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공자가 제자 자유에게 작은 고을의 정치를 맡겼을 때 이런 작은 일에 내 큰 재능을 쓸 필요 없다 며 격려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간단한 메모 하나 작성하는데 포토샵을 켜고 있지 않으신가요? 메모장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짧은 문서 만드는데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몇 시간씩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간단한 도구를 선택하면 그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엔 공손하고 일할 땐 성실하며 사람 대할 땐 진심이다. 제자 번지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행동, 일하는 자세,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 일관되게 진실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짜증난 표정으로 있다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밝게 웃는 모습.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인입니다. 길이 다르면 함께 가지 않는다. 공자가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한 가르침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서로 다르면 억지로 함께 가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입니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사람을 보면 지치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구나 싶으면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많다. 겸손은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도 모른다 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한 시골 사람의 질문을 받고 스스로를 낮추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평생 배우고 익혀온 사람임을 고백한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배울 때 실수하면 창피해서 그만두고 싶어지죠. 하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초보자의 마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반찬이 밥을 이기면 안 된다. 음식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주식을 압도하면 안 되고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야 합니다. 몸과 정신의 절제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직접 실천했던 식사 원칙입니다. 고기가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지 말고 술은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반찬만 잔뜩 먹다가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서 다음날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맛있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즐기되 몸을 망치지 않는 게 진짜 즐기는 겁니다. 위기엔 책임지고 이익 앞엔 원칙 지킨다. 진정한 사람됨은 두 가지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 이익 앞에서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선비의 덕목을 말하며 위기에 목숨 걸고 이익 앞에서 의리 지키며 제사는 공경하고 상례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일 때 내 잘못 아닌데 하며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진짜 동료입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이익을 챙길 기회가 와도 원칙을 지키는 선택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 안 들으면 그만둬라. 진정한 조언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계속 거부한다면 그건 내 조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선택이며
더 이상 말하는 건 관계만 해칩니다. 자공이 친구 사귀는 법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변입니다. 친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면 내가 한 번만 더 말하면 싶어서 계속 충고하게 되죠. 하지만 서너 번 진심으로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더 말하면 잔소리꾼 되고 관계만 틀어집니다. 내게 엄격, 남에게 관대. 자기 잘못은 크게 보고 남의 실수는 가볍게 여기면 원망이 멀어집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죠.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찾지 말고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실력만 있고 매너 없으면 거칠고 말만 번지르르 하면 공허하다. 진정한 인격 완성은 내면의 실력과 외면의 태도가 균형을 이룰 때 옵니다. 전문성만 뛰어나고 배려가 없으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말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공자는 문질 빈빈, 즉 문화적 교양과 본질적 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 지식은 뛰어난데 동료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말로 쏘아붙이는 순간이 있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태도 때문에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만 공손한데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심이 곧 힘이다. 이는 공자가 시경 300편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본에는 정직하고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면서 실제로는 힘든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국 들통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입조심 못하고 참을성 없으면 망한다. 말을 함부로 하면 신뢰를 잃고 순간의 감정을 못 참으면 큰일을 망칩니다. 이는 언행절제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화가 나서 욕이 튀어나올 뻔한 순간 참아야 하는데 생각하지만 결국 내뱉고 나면 후회하죠. 그 한마디로 오랜 관계가 틀어지고 그 순간에 폭발로 준비한 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를 땐 비워두는 용기. 진짜 실력은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빈칸으로 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옛 선비들의 태도였습니다. 공자가 과거의 겸손한 풍속을 그리워하며 한 말입니다. 옛날 사관들은 불확실한 내용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겼고 말 주인도 자신보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솔직히 말하거나 이 분야 잘 아는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하는 순간이 있죠. 아는 척하다가 들키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훨씬 신뢰를 줍니다. 돈 벌 때도 양심은 챙긴다. 공자는 이익 추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과 분리된 맹목적 이익만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때 의미가 있으며 천명과 인의 도리에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는 공자가 이익에 대해 드물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때는 늘 도덕적 기준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물건값이 잘못 나와서 내가 덜 내게 됐을 때가 있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과 알려줘야 하는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익이지만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 정당한 이익과 부당한 이익을 구분하게 됩니다.
수준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 공자의 맞춤형 교육 철학을 담은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해 능력과 배경 지식이 다르므로 상대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르치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단계를 무시한 교육은 배우는 이에게도 가르치는 이에게도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미적분을 설명하려 하거나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부모님께 전문 용어로 설명하다가 서로 답답해하는 경험 있으시죠? 상대가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시작해야 진짜 소통이 됩니다. 혈연보다 실력, 부하 실수는 내 책임. 우임금이 천자로 즉위하며 한 원칙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조직의 실패를 구성원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리더에게 있다는 뜻이죠. 우임금은 실제로 치수 사업 실패의 책임을 아버지 곤이 아닌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팀원들 능력을 탓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방향을 제시했나? 필요한 지원을 해줬나? 돌아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진짜 리더는 성공은 팀에게, 실패는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도 모른다. 함께 찾아보자. 공자는 스스로를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자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탐구하며 답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탐구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논어 자한편에 나옵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 공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자신도 처음엔 답을 몰랐지만 함께 여러 각도로 따져가며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자료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스승의 경지는 닿을 수 없이 높다. 위대한 스승의 깊이는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스승님은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지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공이 다른 사람이 공자를 폄하하자 스승의 위대함을 변호하며 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릴 땐 이해 못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깊이가 보이는 순간이 있죠. 선배가 10년 넘게 일해온 노하우를 며칠 만에 따라잡을 순 없지만 묵묵히 배우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그 경지가 이해됩니다. 뜻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 소통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입니다. 화려한 말, 솜씨보다 진심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멋진 표현을 찾느라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묻히는 일이 많은데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 더 깊이 전달됩니다. 사과할 때가 있죠.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라고 장황하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훨씬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양심에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바르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여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떤 평가나 비난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자의 형이 반역을 꾀하여 늘 불안해하던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로 타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까지 의심받을 때도 스스로 떳떳하면 흔들리지 않음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로 상황을 모면했는데 들킬까봐 계속 신경 쓰이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면 어떤 의심을 받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아름답다. 환경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공자는 어진 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한 맹모 삼천지교의 배경이 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모임에 자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진 게 늘어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재산이 조금 생기면 그저 지낼 만하다. 더 늘어도 갖출 만하다. 부유해져도 그럭저럭 괜찮다. 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위나라 공자형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했음을 공자가 칭찬한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SNS에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죠. 승진했을 때, 재테크로 수익이 났을 때,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과시보다 겸손이 더 오래 빛납니다. 잘못은 내게서 찾고 변명은 남에게 미룬다. 문제가 생겼을 때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개선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교통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상황 탓만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솔직히 10분만 일찍 출발했다면, 전날 미리 확인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변명보다 다음엔 더 일찍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성장하는 길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니 희열이 온다. 배움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때 성장의 기쁨을 느낍니다. 공자는 이를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때맞춰 익히는 기쁨. 둘째, 뜻을 같이 하는 벗을 만나는 즐거움. 셋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군자의 태도입니다. 유튜브로 운동법을 10개 봤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죠?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데 정작 실천은 안 하고 있진 않나요? 암과 삶이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배움의 희열을 느낄 겁니다. 괴상한 것, 폭력, 혼란, 귀신 따위는 입에 담지 않는다. 공자는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을 중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초자연적 이야기나 비이성적 믿음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일상의 도덕과 인간관계에 집중했고, 제자들이 귀신이나 사후세계를 물으면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라며 현실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이 부적 사면 대박 난다 거나 이 소문 퍼뜨리면 행운이 온다 는 말을 듣게 되죠. 혹하는 순간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 휘둘리기보다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많이 배우되 절제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 공자는 지식과 절제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절제 없이 산만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폭넓게 배우되 예의와 원칙으로 자신을 다스립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담아두고 하나도 안 듣고 있지 않으신가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핵심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며 철저히 준비한다.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신중함의 시작입니다. 이를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긴장감이 오히려 꼼꼼한 준비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무모한 용기보다 신중한 계획이 진정한 용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괜찮겠지 하며 대충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더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안다고 해도 다시 묻는다. 진정한 겸손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신중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예의이자 지혜입니다. 공자가 태묘제사에 참여했을 때 제례 절차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매 순간 예관에게 확인하며 공경을 표현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봤지만 병원에서 의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순간이 있죠. 이미 알아봤는데 또 물으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망설이지만 전문가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진짜 신중함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지금을 만든다.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 현재의 문제를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가 이전 왕조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훌륭한 제도를 만든 것을 보고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작년에 충동구매로 후회했던 물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또 비슷한 광고를 보면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또 사려는 순간 있지 않나요? 과거 실수를 돌아보면 같은 패턴이 보일 겁니다. 작은 동작도 바르게 한다. 공자는 수레에 오를 때조차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작은 일상 동작 하나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일상 모습입니다. 수레는 당시 주요 이동수단이었고 그 순간에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다는 기록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순간이 있죠. 급하다고 대충 먹고 자세도 구부정하고 휴대폰만 보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순간에도 단정함을 유지하는 습관이 쌓여 품격이 됩니다. 배움에는 차별이 없다. 신분제가 엄격하던 시대에 공자가 선언한 혁명적 가르침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가 평등해야 합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것도 몰라 하며 무시하기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주는 순간 있죠. 학교에서도 성적이 낮다고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공경심은 지킨다. 절차는 시대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형식을 바꿀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공자 시대에는 계단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편하게 위해서 절했습니다. 공자는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본래 예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선배에게 문자 보낼 때 같은 초성체로 간단히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최소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의 존칭은 써야 하지 않을까요? 형식을 간소화하더라도 존중의 태도는 유지하는 게 진짜 예의입니다. 배운 사람은 남을 품고 안 배운 사람도 배우면 함께하기 좋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면 아래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 배우면 스스로 절제하며 성숙해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제자 자유가 작은 고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공자가 한 말씀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 책 몇 권 읽고 나서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걸 본 적 있죠. 배움은 위치와 상관없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잘못하고 변명부터 찾는다. 소인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즉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아가 스승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제자들에게 전한 말로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솔직히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교통이 막혔어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라고 핑계부터 대는 순간이 있죠. 이런 작은 회피가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급할 때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다.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순간에도, 급하게 서두를 때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인을 잃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순간에도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곧 군자의 조건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종식지가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을, 조차는 급박한 순간을, 전패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 지르기 직전의 그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욕설을 치려는 바로 그 찰나가 있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순간이 바로 내 평소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감정 따라 극단으로 흔들리지 마라. 좋아할 때는 무한 칭찬, 싫어지면 완전 혐오. 이렇게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공자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과 작은 오해로 다퉜는데 이제 남이라며 완전히 등 돌리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사람은 기분 따라 180도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극단적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 내가 장례를 치른다. 진정한 우정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친구가 가장 힘들고 의지할 곳 없을 때 내가 먼저 나서는 것, 그게 진짜 의리입니다. 공자가 친구의 의리를 직접 보여준 장면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도 멀리 있고 혼자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가봐야 하나, 괜히 패 끼치나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서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내 가르침은 하나로 꿰뚫는다. 공자가 제자 증삼에게 한 말로 증자는 이를 충서, 즉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을 나처럼 대하는 것이라 풀이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해보는 순간 있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내가 좋은 건 남도 좋습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